대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부터 70세 이상 노인까지 최대 90% 원금 감면, 최장 20년 상환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월 22일부터 새롭게 발표한 새출발 기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너무 많아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새출발 기금, 배드뱅크랑 헷갈려 하시는데 두 가지 차이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연체가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이 직접 신청해서 채무 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빚을 정부가 아예 사들여서 자동으로 소각해주는 제도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영상에서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문의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건 아직 금융기관들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정확한 발표는 안 나왔는데요. 공문 발표되는 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출발기금 9월 22일부터는 더 많이 빠르고 쉽게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기간이 25년 6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즉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에 가게를 연 분들도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년 12월쯤 음식점을 차리신 분도 25년도 초에 편의점을 개업하신 분들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더 높였습니다. 원래도 새출발기금은 이분들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조건이 좀 더 좋아졌는데요. 저소득층의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기존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원금 감면율 또한 80%에서 90%까지 상향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기존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대폭 늘렸으며 30일 이하 연체자들의 금리 상한선을 9%에서 4.7%까지 낮추었습니다. 즉, 빚을 더 오랜 기간 나눠 갚을 수 있고 금리도 훨씬 내려가며 원금 감면폭도 커졌는데요. 예를 들어 70세 이상 노인이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절반 이상은 아예 탕감이 되고 나머지도 이자를 낮춰서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자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새출발 기금에서 중개형 채무 조정을 받을 때 거치 기간 동안에는 채무 조정 전 금리를 그대로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 전 금리가 8%였다면 거치 기간 동안은 계속 8%를 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치 기간에도 채무 조정 후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이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대신 갚아준 대입연재 채권 같은 경우 원래 금리는 2, 3% 수준이었는데 대입연재가 되면서 갑자기 이자가 8%로 확 뛰어 올라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개선으로는 채무 조정할 때 최초 대출 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지원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내가 신청하면 새출발기금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내 빚을 먼저 사오고 그 다음에야 상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빚을 사오는 절차 때문에 신청만 해놓고 몇 달씩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상환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채권 매입 절차 진행을 합니다. 즉, 계약부터 먼저 하고 뒷정리는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일부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빚을 새출발 기금이 무조건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채권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빚은
그냥 원래 은행이 들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재정도 아끼고 채무자도 괜히 채권 기간이 바뀌어서 불편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청하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계약부터 진행되니까 훨씬 빨라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부실차주 대상은 새출발기금 1660-1378, 부실우려 차주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새출발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뒷부분은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새출발 기금은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원금 및 이자 감면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한 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 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을 해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신청자의 채무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기간을 나누어 운영하는데요.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은 새출발 기금, 부실 우려차주의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 회계, 세무, 의료 등 전문 직종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의 일체에 대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의 미협약 기간인 대출, 대부업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최근 6개월 내에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의 대출 등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신청하면 몇 개월씩 소요되지 않고 2주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차주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각 지역 기간 안내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경기 속 이런 정책 잘 활용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배드뱅크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